2015년 1월 24일 오전 10시 55분경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쿠에 살던 사회복지사 S씨가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단지 발견된 시신의 상태가 이상했는데요. 시신은 양말을 신고 코트를 입은 채 물이 담긴 욕조에 엎드린 자세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이 죽음을 명백한 타살로 보고 부검을 실시합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끈 같은 것으로 목을 강하게 조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기도에서 소량의 물이 검출되었는데요. 이는 시신이 욕조에 옮겨졌을 당시 그녀가 빈사 상태로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실내에서 다소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는데요. 전자레인지 안에서 S씨의 불탄 휴대전화가 들어있었던 점입니다. 범인은 S씨의 통화 이력이나 메시지 등 데이터를 읽을 수 없도록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등록된 사람 중 범인이 있을 것으로 보고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동시에 맨션의 CCTV를 확보하는데요. 사건 당일 아침 7시 45분경 마스크에 검은 점퍼를 입고 후드를 뒤집어 쓴 한 남성이 S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이 남성은 약 1시간 후인 8시 40분경 비상계단으로 도주하는데요. 도주 당시 옅은 갈색 점퍼로 차림새가 바뀌어 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영상에 나온 남성이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남성의 행방을 쫓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데요. 조사 결과 영상 속 남성은 미즈우치 타카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베노소 소속 경찰관이었죠. 처음에 경찰들은 설마 경찰이 범인이겠어? 라는 생각에 빨리 누명을 씻어주기 위해 그를 취조했다고 하는데요. 취조 당시 S씨에 관해 이야기하자 S씨는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살해당했다니 전혀 몰랐어요. 라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는 어째서인지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더니 제가 했습니다. 벨트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라며 죄를 인정해버립니다. 경찰은 그 즉시 미즈우치를 살인 혐의로 체포하게 됩니다. 살해 동기를 묻자 이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 화가 났고 마침 우연히 가지고 있던 벨트로 목을 졸랐습니다. 라는 진술을 했는데요. 추후 조사로 미즈우치가 살해 당시 지문 및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고 발 커버를 착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발 커버는 경찰이 현장의 증거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경찰서에 늘 비품으로 놓여져 있었기에 경찰관이었던 미즈우치가 쉽게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사용했던 벨트와 장갑, 발 커버 등은 그가 근무하던 경찰서의 쓰레기장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렇다면 미즈우치와 S씨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은 2013년 미야기현의 미팅에서였습니다. 미즈우치는 본래 오사카에서 근무했지만 당시에는 미야기현에서 근무 중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남자다운 풍모, 큰 키 등을 S씨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하네요. 처음에 S씨는 미즈우치의 어필을 부담스럽게 생각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 미즈우치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오사카에 있었죠. 반년 정도 시간이 흐르자 미즈우치는 S씨에게 흥미를 잃었고 연락을 해도 무시한다거나 데이트 약속을 취소한 일이 잦았다고 하네요. S씨는 생일인데도 만나주지 않는다며 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곤 했다고 하네요. 미즈우치는 사실 S씨 이외에도 미야기현의 3명, 오사카의 3명, 본래 연인을 포함해
총 7명의 여성과 사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던 S씨는 2014년 4월경 미즈우치가 오사카로 복귀하게 되자 미즈우치를 쫓아 함께 오사카로 이동했고 직장도 옮기게 됩니다. 둘이 오사카로 이사한 후 미즈우치가 S씨와 만난 것은 단 3번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마저도 미즈우치가 술에 잔뜩 취해 막차를 놓쳐 돌아가는 게 귀찮았기에 S씨의 집에서 잤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미즈우치는 S씨를 그저 이용하기 편한 여자라 생각했기에 자신의 집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즈우치는 8월경 예전부터 사귀던 여성과 결혼합니다. S씨의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S씨는 10월경 미즈우치에게 이별을 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불륜 상대가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였을까요? 미즈우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너나 좋아하잖아. 못 헤어지잖아. 이 한마디에 결국 S씨는 미즈우치와 이별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해 1월경 S씨는 페이스북을 보던 도중 우연히 미즈우치의 결혼식 사진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한 그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피드를 남깁니다. 미즈우치는 급했던 모양인지 이 피드를 읽자마자 S씨에게 연락했지만 S씨는 연락을 무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결국 1월 24일 S씨의 집에 멋대로 쳐들어간 후 가방에 넣어두었던 벨트로 S씨의 목을 뒤에서 조릅니다. S씨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미즈우치는 아랑곳하지 않았고 결국 축 늘어진 그녀의 몸을 욕조에 던져버립니다. 이후 그는 차분하게 옷을 갈아입은 뒤 검도장에 가 태연하게 검도를 훈련하고 동료들과 점심 식사까지 했다고 하네요. 2015년 9월 15일 공판이 열립니다. 미즈우치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기에 공판의 쟁점은 이 살인의 계획성이 있는가? 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검찰 측은 미즈우치가 이전부터 다수의 여성과 동시에 사귀었고 이 사실을 아내가 아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왔다며 흉기로 사용한 벨트와 갈아입을 옷을 챙겨왔다는 점에서 계획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찰이 미즈우치에게 어째서 S씨와 교제를 하게 된 것이죠? 성행위를 하기 쉬워서였나요? 라고 질문하자 주눅들기는커녕 당당하게 그렇죠. 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재판 당시 S씨의 부모님은 미즈우치는 제 딸을 그저 성적 배출구로 생각했습니다. 방해가 되니 장난감을 버리는 것처럼 살해했어요. 라는 말을 하며 울먹였고 S씨의 언니는 내 여동생은 그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여자였냐며 눈물을 흘리다 주저앉아 버렸고 이 모습에 함께 눈물을 흘리는 배심원도 있었다고 하네요. 검찰 측은 살려달라는 S씨의 목을 주저없이 벨트로 조른 행위는 극도로 악질적이고 비열한 행위라며 징역 20년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변호 측은 돌발적인 범죄였으며 사건 이후 면직 처분을 받는 등 제재를 이미 받았다며 징역 14년을 요청합니다. 결국 미즈우치는 유족에게 S씨의 목숨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는 사과를 남기고 징역 18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징역 18년.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